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지난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크리스마스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애니메이션 소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한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제니스 씨가 이 소울에 대해서 지난 2020년 베스트 무비스 리스트 얘기를 할 때 잠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팝콘 지수를 줬었어요. 그래서 먼저 팝콘 지수 드렸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씨하고 제가 이제 같은 점수를 줬었는데요. 팝콘 지수 4점 만점에서 3점을 줬었죠. 이 작품은 저희한테 픽사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핏 닥터가 연출을 한 작품인데, 이 영화는 각본을 담당을 한 캠프 파워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하고 피트 닥터가 같이 공동으로 연출을 한 걸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각본에서도 이제 피트 닥터도 같이 했었고, 캠프 파워 그리고 마이크 존스라는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작업을 한 작품이 되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뉴욕에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학교 학생 밴드를 가르치는 그런 임시 선생님이 되겠는데, 조 가드너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재즈 피아니스트로, 그러니까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중학교에서 잘 연주를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정식 선생님도 아니고 시간제 교사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 가드너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제 꿈이 있다면은 정식으로 뮤지션으로 일을 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늘 학교보다는 그런 이제 뮤지션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러 많이 다니는데, 오랫동안 교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죠.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도로시아 윌리엄스 4중주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즈 피아니스트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을 주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풀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가서 흡족한 결과를 냅니다. 이렇게 오디션을 잘 보고 나와서 너무 들뜬 상태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소울은 이렇게 자신의 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가게 된 이런 가여운 캐릭터 조 가드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가게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저 세상을 이제 Great Beyon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조 가드너는 너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Great Beyond를 탈출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Great Before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직 세상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가이드해서 이 영혼이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서 조 가드너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게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는 영혼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름이 없는 상태죠. 이 영혼이 22, 그러니까 22라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가드너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가기 싫어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도 조금 재밌는데 번호가 22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Great Before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가봤자 굉장히 골치 아픈 일만 있고 그리고 계속 지켜봤었는데 그렇게 살기 좋은 곳 같지도 않고 뭐 이래서 세상에 가기를 싫어하는 영혼이 되겠죠. 그래서 이 22와 조 가드너의 이야기를 이제 섞어가면서 소울이라는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솔직히 생각을 하면은 이게 픽사 애니메이션 치고는 어두운 경향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픽사 영화 중에서도 핏 닥터가 전에 만들었던 업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업이라는 영화는 2009년도 작품인데 이 핏 닥터는 2015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연출을 했던 감독인데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물론 픽사 영화 보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업 같은 영화는 진짜 어떤 영화를 갖다가 붙여도 어깨를 동등히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받은 감동이 크기 때문인지 오히려 이제 소울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못 만든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절대 못 만든 영화가 아닌데 그만큼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괜히 좀 뭔가가 모자란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가 높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울의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메타스코어의 경우에는 89점이고요. 그리고 라튼 토마토 경우에는 96%의 신선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튼 토마토 내에서 또 관객들이 평가를 하는 평가 지수는 88%였고요. IMDb에서 관객들의 평가 지수는 8.1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뭐 저도 팝콘 지수 4개 만점에서 3점을 줬으면은 괜찮은 점수예요. 하지만 이게 3.5도 아니고 4점이 아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재즈 뮤지션을 주인공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닥 귀에 들어오는 재즈 뮤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재즈 연주곡 이외에 다른 음악들은 말하자면은 조 가드너라는 캐릭터가 사고를 당해서 방문하게 되는 Great Beyond하고 Great Before의 경우에 이 장소가 좀 신비로운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희한한 장소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트렌트 레즈너하고 에리커스 로스가 음악 감독으로 음악을 작곡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없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영화에서 추구하는 그런 감성이 어떤 건지 조금 감을 잡기 힘든 그런 음악 초이스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조 가드너 역할로는 제이미 폭스가 나오고요. 세상으로 가기 싫어하는 그 영혼 22 역할은 티나 페이가 하는데 요 둘 사이의 케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배우들을 따로따로 띄워놨을 때는 원래 코미디를 잘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 잘 알려진 배우들이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에서는 목소리로 합이 맞기가 좀 힘든데 이 두 캐릭터가 그렇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특히 22를 연기를 한 티나 페이 경우에는 이 극 중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굉장히 듣는 사람이 일부러 짜증나게끔 중년 백인 여자의 목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은
목소리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영화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가 따로 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별로 좋은 캐스팅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 가드너라는 캐릭터가 재즈 피아니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 피아니스트 역할을 할 때 실제로 연주를 하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손가락을 모델로 했다는 그런 뮤지션이 있어요. 존 배티스트라고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재즈 뮤지션 중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피아니스트이고 또 밴드 리더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서 그룹 리더로도 매일 쇼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얼굴이 잘 알려지고 뮤지션으로서도 인기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으로서는. 근데 이 친구의 연주 역시 그닥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글쎄요, 너무 디즈니다운 그런 음악들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즈를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즈 음악이라고는 별로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뮤지션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닥 큰 감흥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연기를 했던 배우들로는 제이미 폭스하고 티나 페이 외에도 도로시아 윌리엄스라고 이제 재즈 사중주단 리더죠. 색스폰 연주가로 나온 도로시아 윌리엄스 역할로는 안젤라 베셋이 나오고요. 파울 역할에는 다비드 딕스가 나오고 리바 가드너 역할에는 필리샤 라샤드가 연기를 하고 컬리 역할이죠. 그러니까 조 가드너의 제자였던 뮤지션 역할에는 그룹 루츠 있죠. 거기서 드러머를 맡고 있는 이제 아미어 칼리브 톰슨이 목소리를 연기를 했어요. 우선 캐스팅은 뭐 티나 페이를 제외하고는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제이미 폭스와 티나 페이의 합이 그닥 잘 맞지 않은 관계로 영화 대부분에서 조금 서로 따로 놀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베스트 무비스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니스 씨도 얘기를 한 내용인데 소울에서는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뉴욕 스트릿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는데 그냥 일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뉴욕을 볼 때 굉장히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도시라는 걸 강조하고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많은 편인데 이 소울은 뉴욕을 실제로 방문해서 걸어 다녀본 사람들이라면은 금방 느끼실 텐데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아주 깨끗한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잘 살린 점을 굉장히 크게 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그러니까 피자를 물고 가는 그 쥐를 그린 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식으로 길거리를 다닐 때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신경을 쓴 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소울에서 제가 제이미 폭스가 주인공 조 가드너의 목소리를 담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었는데 디즈니 픽서 영화에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 주인공을 맡은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은 물론이고 프로듀서나 출연자들이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들을 쓴 게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게 픽사 영화들 사이에서, 그것도 핏 닥터가 연출을 한 작품들 사이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지 소울이 아주 안 좋은 영화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울이 중요한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핏 닥터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조금 봤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연출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던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이 작품 속 면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였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 이후로 본인이 어떤 것을 또 해야지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고민을 한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 이 소울이라는 건데, 소울에서 이제 주인공이 본인의 현실 상황보다는 꿈을 많이 쫓아가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재즈 뮤지션으로 성공하는 꿈을 꾸는데, 그 꿈에만 집중한 나머지 본인의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죠.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또는 본인과 가까운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심이나 뭐 이제 애정 같은 것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캐릭터인데, 핏 닥터 역시 본인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가 중간에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코어한 소재는 바뀌지 않은 상태였었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어려웠었던 일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완성을 하기 한 7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 되는 그런 시기랑 겹쳤던 거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각자의 집에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출 수 있어서 막바지 작업을 해야지 되는 그런 관계자가 200여 명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집에서 후반 작업을 완성을 해서 작품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역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장 상영이 안 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의 느낌으로서는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를 개봉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헤비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른들을 완전히 겨냥을 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았었나.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은 알겠는데 구태여 그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봐야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핏 닥터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그런 팬들이 계시다면은 물론 소울을 보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핏 닥터가 만든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픽사의 작품 중에서 잘 만든 작품 중에 하나라거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캐스팅 중에서 주연이나 비중 있는 조연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맡은 배우들이 굉장히 여러 나라 출신들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 출신도 있지만 또 이제 다문화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캐스팅이 잘 된 것 같고요. 이 중에서는 에스더 채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호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도 목소리를 맡아서 연기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작품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색다른 작품이니까 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JJ 팝콘 토크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각각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를 후원해 주실 분들은 페이트리언에 가시면은 멤버십 등록을 통해서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핸들은 jj_popcorn_talk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팟캐스트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인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